제가 뭐 탐사보도 전문 기자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하나씩 볼게요. 논란의 내용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에서 한국파 양적 완화 얘기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분명 기울깁니다. 누구 말이 맞냐는 추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찬성 쪽에서와 반대 쪽에서 얘기하는데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은행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냅니다. 전반적으로요. 전에 이성태 총재도 한 그 기사에 기고를 하면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발권력까지 동원해야 된다. 근데 발권력이라는 것이요. 좋은 거냐? 네? 좋죠. 돈 뿌려준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과거 역대 역사에서도 발권력을 동원하고 재정이 악화된 국가는 조선도 그랬고요. 과거 일본도 그랬고요. 제국시대. 그에 따른 지금의 아주 순간의 탈피 유혹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훗날 전부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라고 해야 되겠죠. 대다수가 호격사를 걷게 됩니다. 국군의 어떤 흐름이 쇠퇴하는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저만 뿐이 아니라 학자들이 다 아실 거라고요. 전 그 학자들 얘기를 또 해석해서 듣고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고요. 찬성과 반대인데요.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불확실성 줄여야 된다. 특정 구조조정 관련 채권으로 한정해 무차별 돈풀기는 아닐 것이다. 이게 좀 재밌어요. 무차별 돈풀기는 아닐 것이다. 한정되어 있는 거다. 하나의 발권력 동원한 출자가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안이다. 장기간인 일시적이고 단기적 수단으로는 효과가 커. 저거예요. 찬성에도 오류가 있다고요. 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수단의 효과가 커. 벌써 저 자체 안에 오류가 있잖아요. 반대를 볼까요? 비전통적 통화정책 쓸 만큼 절박한 위기를 볼 수 없어? 국채은행 자본 확충. 근데 여기서도 반대 의견에서도요. 보면 반대 의견을 보면 요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절박한 위기로 볼 수 없어? 반대쪽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위기다. 경제 위기다. 에? 근데 비전통적 통화정책 쓸 만큼의 절박한 위기로 볼 수 없어. 저것도 어폐가 있어요. 니들이 정권 잡거나 니들이 뭐 하면은 안 쓸 것 같냐? 나중에 쓸 거예요, 저것도. 국채은행 자본 확충 시급한 건 맞지만 양적 완화는 과잉 처방이다? 음매야. IMF 때 99년도엔 당신들은 안 했습니까? 정권 잡고 나서?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노태우 정권 때도 했었고요. 결국 노태우 정권 때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됐다라고 하는 시초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IMF의 시초예요. 꼭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걸 뒤집어 써서 원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빌미가 됐던 겁니다. 산업은행에 그 채권 매입하면 산업은행 자기자본 비율 떨어진 부정. 저거 맞는 얘기예요. 자본학 중에서 후순위적 발행이 현실적 대안이다. 어떤 대안을 내놓은 거지? 찬반대에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찬반 의견은 저는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FRB의 양적 완화의 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부터 양적 완화라는 건 정확히 알아요. 미국의 양적 완화와 우리나라의 한국파 양적 완화 말만 갖다 붙인 거예요. 잘못된 말이라고요. 한국판 양적 완화가 아니죠. 왜냐?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실적으로 수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소비를 증가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끌어내기 위해서의 양적 완화였다면, 그렇죠? 그럼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통화 가치 젖상되고 수출 감소하고 있고 우리, 그렇죠? 주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자산 거품이 오고 그러다가 얘네들 이제 어느 날 얘네들이 달러 회수하겠다고 폭락이 쫙 오는 거 아닙니까? 응? 그쵸? 우리나라 양적 완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뭐가? 표현이. 왜 한국판 양적 완화예요? 엄연히 구조조정 공적 자금 지원이지. 근데 표현을 공적 자금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과거 IMF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래 우리가 금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살려야 돼. 우리가 기업도 울며 응? 뭔가 희생해야 되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때 당시 형성됐었잖아요. 근데 겪어보고 나니까 야 우리가 금 모아서 나라 살리게 해주고 말이야. 우리가 희생해주고 기업도 니들 돈 갚았어?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걸 우리는 겪어서 알잖아요. 지금 50대 분들 IMF 다 한 5, 60대 분들 당시에 기성세대였으니까 한참 막 경제 활동할 때니까 겪어보셨을 거고 지금 20대 30대들은 부모 세대들의 어떤 그 겪었던 아픔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요. 40대들은 막상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려고 하는데 그놈 IMF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자금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 국민 여론의 반발이 있을 게 뻔히 보이니까. 과거에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 세대들이 나서지 마라. 어? 그냥 중간으로 가라.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줄자 그냥 튀지 말고 그냥 중간만 가라. 응? 네가 굳이 나서야 되겠냐?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 역사의 어떤 아픔일 거라고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라의 일을 했더니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되돌아온 것 나의 젊은 청춘이 아프죠. 알아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희생을 했던 거니까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뭔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가족들이 우리 역사에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독립운동 후손들이 그렇고요.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그 부정부패했던 정권들을 이기붕이죠. 또 몰아내고 또 민주화운동했던 80년대들 막상 해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뭐 알아줍니까? 민주화운동했다고? 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냥 공부나 하고 열심히 자기 일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서질 않잖아요.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공적 자금 우리에게 온 게 없어요. 국민들의 희생으로서 온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엄연히 얘기하면. 근데 그 표현을 바꾼 거예요. 양적 완화로. 왜? 좋은 거니까. 미국 양적 완화에서 막 주식시장 상승하고 올라가고 자산시장 올라가고 뭔가 경기 회복되는 어떤 결과물을 미국은 얻어내고 있잖아요. FRB에 따르면. 양적 완화, 한국파 양적 완화. 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양적 완화 아니에요.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서 부실 기업을, 한계 기업을 떠받들고 살리자는 얘기예요. 살려줄 거냐, 안 살려줄 거냐,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